안녕하십니까. 하이퍼 수학의 이진욱 선생입니다. 오늘은 원래 평가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투고 풀이는 3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항함수 fx가 있고 여기 주어진 극한값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x가 무한대인데 여기는 x가 0 플러스이기 때문에 일단 적을 맞춰줘야 됩니다. 적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x분의 1을 t로 치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함수의 극한을 새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x가 0 플러스로 가니까 t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t가 무한대이면 거기에 맞춰서 식들을 정리해주면 1 마이너스 t분의 1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식도 t분의 ft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위에 있는 식이 정리될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1도 수렴하고 t분의 1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도 수렴하고 여기에 수렴하기 때문에 요 t분의 ft도 수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렴하는 것을 극한값의 연산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한값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0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은 3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 알파는 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풀이는 그래프를 주고 그것의 연속성을 물어보는 건데, 이 연속성을 물어봤을 때 그냥 그래프를 따라가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뭐냐면 여기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물어보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합성함수의 계산은 여기 있으면 FE가 있는데 보통 계산이 갈로가 먼저 있으면 갈로부터 먼저 계산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갈로부터 먼저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FE2를 구하면 FE가 여기에서 보면 3이니까 그러면 F3을 구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3을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 식을 정확히 알아야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F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그러면 F식은 분명히 직선이니까 X증가량분의 Y증가량 해서 기울기가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X가 될 것이고, 그리고 2,3을 지나가기 때문에 2를 대입할 때 3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X가 2보다 큰 범위 내에서 함수식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도 직선이니까 X증가량분의 Y증가량 해보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X이고 원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X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범위는 2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F3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2보다 큰 쪽에는 이 식에 집어야 되기 때문에 집어넣고 계산하면 2분의 7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극한값을 구하라고 니은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극한값을 구할 때도 합성함수가 되어 있으면 위에처럼 갈로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쭉 따라서 구하면 됩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리미트 x가 2에 가까이 가는데 좌극한도 있고 우극한도 있으니까 좌극부터 한번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fx를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하나의 치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겉함수의 정의역으로 다시 쓰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속함수를 먼저 구하고 그 겉함수의 정의역이 되기 때문에 속함수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면 여기서 따라가 보면 분명히 함수값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 그래프를 이용해 보면 여기서 1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여기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식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식을 한번 이용해 보죠.
그러면 여기에 1 마이너스니까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자극한을 구했으니까 우극한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극한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속함수를 먼저 처리해주고 겉함수를 거기에 따라서 다시 그것을 정의경을 만들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2 플러스니까 여기 있는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보면 2 플러스면 분명히 얘가 3 플러스로 가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3 플러스에 가까이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부분이 겉함수의 정의역으로 다시 해서 이쪽 그래프를 이용했을 때 3 플러스로 가까이 가면 이 부분이 함수 값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함수 값의 정확한 식을 구하기, 함수식을 이용해서 정확한 값을 구해보면 3 플러스니까 대입하면 2분의 7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좌극한이 2분의 1이 되고 우극한이 2분의 7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합성함수가 2에서 연속이냐? 당연히 연속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은 일단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실수 t에 대하여 직선 y는 t와 함수 y는 절대값 x-1분의 5x 절대값 -1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는데 이것이 새롭게 함수를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난 점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제일 올바른 풀이가 되겠죠. 그러면 y는 t 그래프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그리기가 쉬울 것인데 여기 있는 이 함수가 절대값도 들어가고 너무 많은 것들이 복잡해 보이는데 차근차근 해결하면 됩니다. 어떻게 차근차근 해결하며 안쪽에 있는 것이 분명히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유리함수부터 먼저 구해주고 거기에 절대값을 취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만큼 내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부터 한번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유리함수를 먼저 구해보면 y는 x-1분의 5x 그러면 유리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점근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점근선을 구하기 위한 식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1이 될 것이고 5 x-1이 되고 플러스 5가 되면 x-1이 되고 5가 될 것이고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을 그릴 것이고 y축을 그려서 일단 점근선부터 표시해야 되겠죠. x는 1, 분모가 0이 되는 것이 점근선이 되기 때문에 x는 1을 표시해주면 x는 1이라는 것이 될 것이고 또 x가 무한대가 되었을 때 어디에 가까이 가냐면 5에 가까이 가죠. 그러니까 점근선을 구해보면 y는 5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그래프를 그릴 때는 축하고 만나기 때문에 축과 어디서 만난지 확인하기 위해서 x에 0을 대입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 그래프에서 절대값을 취했기 때문에 0보다 작은 부분은 접어서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함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구했는 것이 뭐가 되냐면 절대값을 취한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된 거죠. 근데 이 함수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x축이 뭐가 될 것이냐면 y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y축은 4가 되겠죠. y 점근선은. 그러면 x축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쪽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x축이 되고 y는 0이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함수식을 완성시켰으니까 y는 t가 되었을 때 그때 만난 점의 개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t가 여기 있는 것은 주어주고 그때 ft를 구하기 위해서 ft를 구해보면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만난 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난 점이 없으니까 연계입니다.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몇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러면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t가 마이너스 1보다 커지면서 4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점근선
되기 전까지는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면 2가 되겠죠. 그리고 t가 딱 4가 되는 순간은 여기 있는 여기 한 점에서 만나니까 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t가 4보다 커버리게 되면 두 개에서 만나니까 2가 되겠죠.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쪽에서 두 개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함수 ft가 함수식이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식은 구했는데 그 밑에 문장에서 gt가 2차 함수인데 ft와 gt를 곱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분명히 지금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라는 부분과 4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1의 좌극하는 0개, 그 다음에 함수값은 1개, 우극하는 2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불연속이 되는 점입니다. 그런데 GT를 곱해서 연속을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것을 다 곱해서 0을 만들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GT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0에서 근을 가져버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를 가질 것이고 거기와 마찬가지로 t가 4일 때도 양쪽에서 본 좌우극하는 같아서 극한값은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지만은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연속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도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g가 2차 함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근을 받쳐버리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t-4라는 식이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2차 식의 최고차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완성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GT를 완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G6을 구해보면 대입해서 7 곱하기 2가 되어서 14가 답이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새롭게 함수가 정의되고 그 함수를 가지고 연속성을 물어보는 건데 그 문제를 풀 때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일단 미분 가능 함수가 있고 구하는 것은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F4가 2분의 1 될 것이고 F'4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일단 이 F'4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한번 적어봅시다. 그 미분계수의 정의는 그러면 여기서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단은 여기에 있는 형태가 기울기꼴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가 되냐면 고정점이 있어야 됩니다. 고정점이 분명히 4,F4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변수가 4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극한값을 보면 2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고 또 여기에 있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 식을 적절히 변형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식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F4라는 고정점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고정점이 보이지만 그것이 4에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필요한 것이 x가 2에 가까이 간다면 필요한 것이 얘를 고려해서 x의 제곱이 될 것이고 fx의 제곱을 취해준다면 위에 있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없던 식을 곱해줬기 때문에 식의 변화가 안 생기기 위해서 다시 더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4 fx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위의 식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일단 얘가 그대로 2로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앞에 것을 좀 고려한다면 얘가 x의 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위에 걸 이용하려면 그리고 이 부분이 fx의 제곱 마이너스 f4가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공통 부분이 마이너스 x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x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가 되냐면 분모가 분명히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4.
그러면 그 부분이 식의 변화가 안 생겨야 되기 때문에 x-2는 원래 있을 것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를 해서 식의 변화가 안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d식을 처리해 주게 되면은 여기도 분명히 fx의 제곱이 공통이니까 뽑아내게 되면은, 그리고 나머지를 적어주게 되면 x-2가 될 것이고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분명히 위에서 봤다시피 기울기 개념이고, 그리고 고정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변수가 분명히 4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f'4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마이너스 4로 수렴할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일단 구해보면 0분의 0꼴이지만은 이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약분시켜 놓으면 위에가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x의 제곱이 4, 그러니까 f4 함수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0분의 0꼴이니까 약분시켜주면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다 수렴하기 때문에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f'4가 될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4가 될 것이고, 여기 f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되겠죠. 그래서 f'4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것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4가 될 것이고, f4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가 되면은 앞에 것을 계산해 보면 8이 되고, 뒤에 것을 계산해 보면 2가 되니까 10이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밑에 있는 극한을 구할 때 미분계수의 정의를 위해서 구하는데, 식을 고쳐주는 과정에서 제일 큰 아이디어가 첫 번째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아이디어가 제일 큽니다. 이걸 하는 순간 이것을 잘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식을 원래 주어진 함수식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정해 주기 위해서 다시 더해주는, 이것만 생각해 주면 문제를 쉽게 좀 풀 수 있을 겁니다. 10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해야 되는 것이 f'4고, 그럼 f'4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미분법을 써서 거기서 x에 4를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은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미분법을 쓰려고 하면은 함수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함수의 미분법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도함수의 정의로 이용해서 구하고, 거기에서 x 자리에 4를 집어넣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렇게 도함수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가 될 것이고, fx 플러스 fh, 그 다음에 플러스 xh 마이너스 fx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fx가 같으니까 두 개가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0이 될 것이고, h분의 f h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은 h가 서로 약분이 되니까 더하기 x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구해야 된다. 요게. 근데 여기를 봤을 때 분명히 기울기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0,0에서 h, fh로 기울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를 만들어 보면 0이고 얘가 h가 될 것이고, 그런데 여기 봤을 때 fh는 0 플러스 h와 같을 것이고, 그리고 위에서 x자리 0 집어주고 y자리 0 집어주고 하면은 요 식이 f0은 f0 더하기 f0이 될 거니까, 그러면 f0이 0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f0을 빼봤자 식의 변화가 안 생기니까 이렇게 식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분명히 f'0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서 f'0이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x 플러스 1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구한 것이 분명히 f'1
x를 구했기 때문에 f'x는 x 플러스 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f'4를 구하러 하기 때문에 x 자리에 4를 넣어주면 답은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미분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 문제이고 그것을 하나하나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를 잘 보면 9번 문제하고도 살짝 비슷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3번 문제와도 비슷한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극한값을 구하라는데 그것이 약간 기울기 개념 3번 문제와 살짝 다른데 9번 문제와 비슷한데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 기울기 개념이 살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식을 보면 여기에서 3을 갔을 때 극한값을 구하라는데 fx를 준 것이 부동식으로 줬기 때문에 저 식이 어떤지 알아야지 구할 수 있는데 어떤 식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이 식이 이런 다른 식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그럼 이렇게 그래프 그렸을 때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 있고 서로 한 두 점에서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개를 갖다 두고 방정식 풀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방정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을 풀면 그리고 넘겨가주면 그런데 방정식이 제곱식이 되죠. 그러면 중근을 가진다는 뜻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기 있는 f식이 모든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fx가 이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f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될 겁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에서 이 그래프와 서로 접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되냐면 접하니까 당연히 이 점의 여기서 3에서 접하니까 f3은 뭐 여기 있는 식을 넣든 여기 있는 식을 넣든 넣어주면 f3은 1이 되겠죠. 그리고 분명히 여기를 어떻게 하면 접선으로서 가져야 되기 때문에 f'3은 여기 접선의 기울기인 2와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9번 문제와 같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9번 문제와 그러니까 앞에서는 직접적으로 함수값하고 미분계수를 줬는데 여기서는 그 함수값하고 미분계수를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를 찾았으니까 이제 9번 문제와 똑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저기 있는 것도 이제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적어주면 3이 될 것이고 이 위에 것이 자세히 보면 이것을 하나의 덩어리, 즉 t로 본다면 t의 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t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면 f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또 인수분해가 되어서 f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1이 f3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미분계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식을 정리를 해주면 f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이 x-3이 되고 fx 마이너스 1인데 f3이 1이니까 f3을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는 분명히 뭐가 되냐면 수렴할 겁니다. f3이 1이 되니까 그러면 뒤에 것은 이것이 f'3이 되기 때문에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f3 더하기 2 그리고 곱하기 f'3이 되겠죠. 그러면 앞에 것은 3이 될 것이고 뒤에 것은 2가 되니까 답은 6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14번 문제가 주어졌는데 이거 많이 보시죠? 이거. 이 꼴을 주면은 항상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밑에가 0이니까 위에가 0이 되어서 분명히 함수값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형태가 기울기의 극한값이기 때문에 미분계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해보죠. 2가 될 것이고 분명히 x-2가 되는데 위에 것이 2를 집었을 때 0이 되는 데니까 또 다음 수니까 연속함수니까 f2가 플러스 2 f2 플러스 2가 0이 되니까 f2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이 식을 fx 마이너스 f2로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다시 또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f'2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f'2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여기서 f2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오면 항상 두 가지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고 그러면 밑에 대해서는 gx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뭘 구해야 되는지 한번 보면 y는 gx가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접점하고 기울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접점이야 g를 구하면 될 것이고 기울기는 g'2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g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g는 여기 있는 함수식을 이용하면 2를 대입했을 때 6 곱하기 f2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고 그 다음에 gx 자체가 함수가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미분하면 곱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겠죠. g'x를 먼저 구하고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놔두고 앞에 거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그래서 이제 x자리에 2를 집어주게 되면 g'2는 얘가 4가 될 것이고 그러면 f2가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될 것이고 얘가 2를 넣어주면 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2를 넣어주면 6이 되고 2를 넣어주면 얘가 12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가 4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접점도 알고 기울기도 아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겠습니다. 이게 y는 접선의 방정식이 여기서 기울기가 4가 될 것이고 x-2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면 4x-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가 4가 될 것이고 b가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16이 될 겁니다. 15번도 같은 문제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A점의 좌표를 가르쳐주고 함수식도 알기 때문에 저 A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일단 Y를 미분해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그러면 접점은 1, 마이너스 4이고 그리고 기울기는 여기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y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 접선과 여기 있는 이 그래프에서 또 다른 만난 점을 구해주려고 하면 두 개를 연립방정식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얘가 x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3x가 될 것이고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것을 뭐 조립제법으로 아니면 인수정리와 조립제법 이외에도 풀어도 되지만은 분명히 이 점이 접한다는 것을 아니까 그냥 항등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곱이 될 것이고 그러면 위의 식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얘가 1이 된다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상수하고 맞아야 되니까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집었을 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8이 되고 10이 되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AB 사이 거리는 루트 뭐가 되냐면 1 빼기 빼기니까 얘가 9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4 빼기니까 6의 제곱이니까 36이 되어서 45가 되고 3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빨리 푸냐면 이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어떤 3차 방정식이 여기에는 있다면 여기에 만약에 어떠한 직선이 되더라도 절대적으로 2차 항 앞에 계수에 영향을 못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근과 계수 관계에서 보면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3차식하고 2차식이 세 점에서 만난다면 서로 다른 세 개가 달라질지 몰라도 근이 세 개의 합은 절대적으로 안 변하겠죠. 근데 위에서 보면은 그때 2차항의 개수가 0이니까 서로 다르지는 않겠지만 세 실근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1, 마이너스 4라고 한다면 얘가 1과 1을 근을 가지니까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이때 이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여기 대입해주면 2가 되고 나머지 풀이는 동일하니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그냥 단답형으로 나오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풀면은 아마 금방 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서술형이 나온다면 접점을 구해서 접선의 방식을 구한 다음에 3차 방정식과 그 다음에 3차 함수와 1차 함수를 서로 갖다 두고 방정식을 풀면 될 겁니다. 그리고 10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FGH가 있는데 함수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은 함수가 수렴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수렴한 것을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면 그것의 극한값들의 사친 연산으로 풀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fx 빼기 gx와 fx가 값이 모두 존재하면 뭔지 몰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gx를 구할 때 위에 있는 함수로 이 gx를 만들 수 있으면 분명히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2가 될 것이고, 이때 gx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fx가 있고 빼기 한 다음에 fx 마이너스 gx를 한다면 안에서 계산해보면 gx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분명히 우리가 수렴하는 것이 어떤 값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수렴한다면 얘도 값이 분명히 수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함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줬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리미트 x가 0이 한없이 가까이 갔을 때 x 곱하기 x분의 1이 될 것이고 0분의 0꼴이니까 약분하면 되겠죠. 약분하면 답이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게 되겠죠. 디귿 같은 경우는 이게 또 함수의 극한에 대한 대소관계인데 fx가 있고 gx가 있고 hx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서술되느냐면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hx가 알파로 수렴했을 때 gx가 알파로 수렴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어떠냐면 두 개의 차가 수렴한다 했지 각각이 수렴한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잘못된 내용일 겁니다. 그렇니까 거기에 대한 반례를 한번 찾아보면 fx를 x-x분의 1이라고 그러고 gx를 x라고 그 다음에 hx를 x 플러스 x분의 1이 한다면 요 부분을 좀 약간 오타가 생겼는데 양의 실수 x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는 아마 똑바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양의 실수 x에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식을 작성하면 분명히 fx와 gx와 hx 사이의 관계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hx에서 gx를 뺐을 때 x분의 2가 되니까 그때 0이 되죠. 근데 gx는 무한대로 발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레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질 때 하나하나 조심해서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각각이 수렴한다는 그렇지 그것의 차를 수렴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러한 발레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리게 되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될 것입니다. 아마 그 문제지에는 양의 실수로 되어 있을 겁니다. 18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닫힌 구간 0과 2 사이에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차를 구하는데 일단 최대 최소값 문제가 나오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미분을 해가지고 3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어서 0이 되는 지점을 찾고 그 주변에 부호를 가지고 원래 주어진 함수의 증감으로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이것이 3으로 묶어냈을 때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고 그러면 이것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이 1이 될 것이고 이 값이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f'의 부호를 따져주면 이쪽은 양수가 될 것이고 이 사이는 음수가 될 것이고 이쪽은 양수가 될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f라는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주면 양수니까 증가할 것이고 음수니까 감소할 것이고 다시 양수니까 증가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값들을 구하면 1을 대입해보면 1 대입할 때 여기 대입하면 됩니다. 이쪽에 처음 주어진 식에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1, 11이고 얘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3을 대입하면 27, 이것이 3 곱하기 3 곱하기 3인데 2를 곱해져 있으니까 그것의 2배니까 얘들 다 사라질 것이고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구간이 0과 2 사이니까 여기 0을 대입해보면 0 대입해보면 1이 될 것이고 2는 어디냐면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그래프가 여기까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2가 되면 거기서 넣고 계산해보면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최대 최소값을 구하면 최소값은 분명히 1에서 존재할 것이고 최대값은 5가 되니까 그것의 차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값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 줍니다. 19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이것을 아마 어디서 많이 봤을 건데 고등학교 처음 올라서 고등학교 4학년 내용의 항등식을 풀었죠. 그래서 그때 항등식에서는 식을 변형시켜서 풀었는데 이제는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x의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나눴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몫이 있을 것이고 2차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분명히 1차인 ax 플러스 b로 적을 수 있을 거고 근데 여기 있는 식을 좀 더 간단해지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1을 넣어보면 x에 1을 넣으면 이쪽에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1 넣으면 사라지고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미분을 양쪽 해줍니다. 그래서 10x의 마이너스 3이 되면 얘도 두 개가 함수가 곱해져 있는 꼴이기 때문에 곱의 미분법을 쓰면 2x-1 qx 더하기 x-1의 제곱 q'x 그리고 a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1을 넣어주면 이것이 7이 될 것이고 여기 1을 넣어주면 a가 될 겁니다. 그래서 a가 7이고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는 7x 마이너스 8이 될 겁니다. 20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풀이를 하기 전에 3차 함수가 주어지고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원래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1대1 대응이 됩니다. 근데 1대1이 된다 했지 이게 1대1 대응 중에 함수가 일어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1대1 대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증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gx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고 플러스 연속함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어떠냐면 증감이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증감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수가 만약에 증가를 하면 계속 증가를 해야 될 것이고 함수가 감소를 하면 계속 감소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함수의 증감을 따질 때는 f'x의 부호로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f'x를 구해보면 3x의 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2ax 플러스 3 마이너스 a 제곱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식이 증감이 안 바뀌려면 최후차의 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감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증감수로 구하기 위해서는 판별식을 이용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게 될 것이고, a제곱 그러면 4a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군데 반대쪽 넘어오면 9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a의 범위를 구하면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a 범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되면 g6이 1이라 했는데 fx 역함수라 했기 때문에 g6이 1이라면 f1은 6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1을 대입해보면 저기에 6은 f1을 x자리에 원래 주어진 fx에 대입하면 1 더하기 a 그 다음에 더하기 3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식을 정리해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이것이 마이너스 2가 0이 되겠죠. 그러면 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은 0이 될 것이고, 그러면 a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 범위 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는 되지 않고 마이너스 1이 답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고 그러면 1대1 대응만 되는데 함수 자체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증감이 바뀌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f'x로 부호를 가지고 증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f'x가 증감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래서 판별식 이용하는 문제에서 22번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여기 있는 문제를 읽어보면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y라는 함수가 또 곡선 이 함수와 만난 점의 개수를 ft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와 이 함수를 만난 점의 개수로 새롭게 함수가 정의됐죠. 그럼 만난다 안 만난다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보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저 그래프를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풀려면 반의 제곱을 해주니까 t의 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t의 제곱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의 제곱 나가서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떠냐면 꼭지좌표가 1이고 꼭지 y좌표가 1이고 그 다음에 x좌표가 t이기 때문에 1을 그린다면 여기에서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써 함수 그래프를 예측해 보면 이동하다가 여기서 접할 때는 한 점에서 만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부터는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또 계속 두 점에서 만나다가 또 언제냐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때 다시 또 한 점에서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지점과 이 점이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여기 이 두 지점이 분명히 불연속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연속되는 지점을 연속함수로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있는 이 GT가 0이 되는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접하는 그때의 t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t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t를 구하기 위해서 함수 그래프는 얘가 동일한데 얘가 절대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tx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 절대값인데 왼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접하는 지점을 구하려면 x의 제곱이 될 것이고 얘가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x가 될 것이고 얘는 t의 플러스 t의 제곱은 0이 되겠죠. 그러면 판별식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식이 이용해주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t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4t의 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4t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4t의 제곱은 0이 돼야 될 것이고 두 개 없어지면 t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분명히 t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지점에서 저기서 불연속이 될 겁니다. 앞에서 그걸 구해봤기 때문에 이것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두 번째는 여기서 빠져나오면서 분명히 뭐가 되면 두 개에다가 한 개로 바뀌겠죠. 그러면 그 지점을 찾으려고 하면 분명히 여기 있는 이 함수와 여기 있는 이 함수를 두 개를 갖다 두고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t x 마이너스 t의 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1 그 다음에 는 이제 이 그래프가 x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t 플러스 1 x 더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될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별식 써주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t의 제곱 마이너스 2를 되겠죠. 그럼 식을 4t의 제곱 마이너스 4t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4t의 제곱 넘어가죠. 플러스 8은 0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없어지고 t가 4분의 9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t가 4분의 9에서 불연속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불연속이 되는 지점에서 gt가 거기서 근을 가져버리면 거기서 뭐가 되면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구해주면 gt가 2차 함수인데 최고치 횟수가 1이고 얘 두 개를 근을 가지면 t 플러스 4분의 1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4분의 9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G3 빼기 G2가 되겠죠. 근데 요 계산은 하게 되면은 답은 16분의 7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앞에서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가 불연속이고 인점이 있고 이 G라는 함수가 연속 함수라면 이 불연속 지점을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뭐 그렇지 않다면 이 불연속이 되는 것이 어떤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이 존재하는데 아니면 함수값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이 달라서 이것이 불연속이 되는 함수라면 여기 있는 GT가 연속 함수라면 그 지점을 0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GT라는 함수가 다함수라면 그 지점에서 근을 가지면 되겠죠. 이건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함수 다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실수 t에 대해서 x가 t보다 작을 때 fx의 최소값을 gt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gt를 구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알았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를 그리고 저 말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좀 더 와닿을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x가 있을 것이고 얘가 미분을 해주면 제가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8 x의 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36 x가 될 겁니다. 그리고 0이 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플러스 3이 되고 역시 이것을 계속 인수분해를 해주면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0이 되는 지점의 주변에서 부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요거를 그림을 그릴 때 약간 간격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래프를 그리기 쉬울 거예요. 있고 3이면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가 될 것이고 f'x 부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겠죠.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0을 넣고 구해보면 k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3을 넣고 구해보면 제가 미리 계산해 봤습니다. k 마이너스 2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1을 넣고 계산해 보면 제가 k 플러스 7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그래프를 이용해서 저기 있는 말을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죠. 그치? 그러면 여기 x가 t보다, 그러니까 t가 결정이 되고 그것보다 작은 fx의 최소값을 말하기 때문에 한번 t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최소값이 여기 되죠. 그러면 그 전에 있으면 다 최소값이 여기 되고, 언제까지 최소값이 여기 되냐면 그대로 계속 최소값이 그때 t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 함수 자체를 말하게 되죠. 근데 이 점을 지나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t가 여기 있다면 여전히 fx 최소값은 얘가 되기 때문에 그 값을 gt라 했기 때문에 계속 뭐가 되냐면 그 값을 가지게 되겠죠. 최소값을. 근데 이 지점을 지나면 다시 또 t가 나오면 그때 더 작은 최소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 다시 t가 이렇게 되더라도 fx의 최소값이 여전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GT라는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GT를 구했는데 그 GT의 절대값을 취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값을 취하면 X축을 그려주고 그것이 0보다 작은 부분을 접어서 올려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는 양의 A의 개수가 2개가 되더라겠죠.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다면 미분 가능한 지점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X축이 여기 있게 된다면 그러면 얘가 접혀 올라가니까 이쪽에서 미분 가능한 지점이 2개 생겼죠. 그러면 이 사이에 있으면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2개 생겼죠. 그리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쪽에서도 2개 생깁니다. 여기도.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접혀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접히더라도 계속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있고 새롭게 생기는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되겠죠. 근데 구해야 되는 것이 A가 양수 A에 대해서 2개 존재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K 플러스 2는 분명히 0보다 커야 될 것이고 K 마이너스 25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구해보면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5보다 작은 범위가 될 겁니다. 근데 K가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25 빼기 1을 해주고 부호 둘 다 안 들어갔으니까 빼기 1을 해주면 답은 2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주면은 그 그래프를 GT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24번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을 풀이하기 앞서 3차 또는 4차 함수가 나오고 극대값 또는 극소값에 대한 정보를 주고 뭔가를 물어보게 되면은 3차 또는 4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차 함수가 극값이 존재한다면 분명히 그 극값은 극대값을 가질 것이고 극소값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극값을 연결하면은 만난 점이 있는데 요 점에 대한 점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점에 대한 점대칭이 되고 얘가 극대고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점을 평행하게 꺼주면 X축과 그리고 여기도 평행하게 꺼주면 여기에 있는 이 4개의 길이가 같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가 2대 1이 될 것이고 여기도 2대 1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점대칭이 되는 이 점에 대한 또 비가선입니다. 여기 1대 루트 3이고 여기도 1대 루트 3이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이것을 하냐면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계산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는 것이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점인데 이 7개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알면은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아마 3차 함수에서 극대 극소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을 계산량을 훨씬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가와 나를 들어가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함수니까 f2n이 0이라는 것은 분명히 x-2n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 조건을 보니까 x-2n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요 인수를 가지고 있을 때 만약에 얘만 인수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뚫고 지나갈 겁니다. 만약에 얘가 제곱이 된다면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세제곱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크려면 얘가 인수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함수가 또 다른 3차이기 때문에 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것도 x-n인데 얘도 만약에 제곱을 가지지 않으면 다 뚫고 지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x는 x-n을 인수로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fx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결정하게 되고 이제 이 비율 관계를 이용하면 아마 좀 더 계산이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그림을 그려주면 n에서 만나고 2n을 접하니까 3차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될 거냐면 2n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이 뭐가 되면 n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2대 1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의 극대값은 뭐가 되냐면 이 길이가 n이고 그것을 3분의 1만큼 이동하면은 여기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3분의 4n이라는 극대값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fx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1차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x-2n의 제곱 x-n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극대값을 구하려면 3분의 4n을 넣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4n을 넣어주면 얘가 3분의 마이너스 2n의 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3분의 n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구해주면 27분의 4n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an이 되겠죠. 그러면 이 an을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때의 최소가 n을 구하니까 이것이 분모가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n은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율 관계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그거를 꼭 숙지하고 그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풀면 될 겁니다. 25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도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있고 그 gx를 어떻게 하면 이 fx의 x자리 절대값 취해서 새로운 함수를 또 정의를 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들을 찾기 위해서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일단 이 그래프를 확인했을 때 4차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일단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처음에는 이런 그래프 개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그래프 개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 개형은 이런 그래프 개형이 있습니다. 근데 요 1차 있고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하면 이 지점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가 기울기가 0이 안 되는 지점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2-라 해서 나눠도 됩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좀 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서 이 극소값이 같아지는, 즉 이 부분이 대칭이 되도록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라 해가지고 보통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5가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그래프는 요거랑 요거에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2번, 3번에서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주어진 식을 유추하면은 아마 계산량을 굉장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일 기본적인 그래프인 이 그래프를 갖다 놓고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게.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면 절대값이 0보다, 그러니까 요 말이 gx가 있으면 얘를 어떻게 하려면 fx가 있는데 그대로 x가 될 것이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에서는 f-x는 x가 0보다 작은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x 들어가니까 이 주어진 함수를 y축 대칭시키란 말이죠. 그러면 원래 이 함수를 0보다 큰 쪽에서 그려주고 그것을 y축 대칭시켜주면 이 g라는 함수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봤을 때 g0과 g'0이 0이기 때문에 이 0에 되는 그 경계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세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세 부분을 생각하면 거기에서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그래프가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y축 대칭. 만약에 이 그래프라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고 여기서 이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쪽에서 0이 된다면 여기서 똑같이 올라가서 다시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래프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gx가 마이너스 27에서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0이 된다 치면 이렇게 되어서 만약에 여기가 0이 되니까 27은 2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위를 꺼버리면 무조건 만난 점이 있으면 이 지점에는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려주더라도 올라가면은 분명히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이 다 무조건 증가하기 때문에 27이 있을 때 만나게 되기 때문에 0보다 큰 점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점들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얘들이 그 지점에서 미분 불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됐을까? 그러면 여기서 했을 때 만약에 이 그래프에서 만약에 얘가 0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0이니까 27이 딱 꺼주면 접어서 올려주면 분명히 거기도 미분 불가할 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0이 되면 여기가 만약에 27이 된다면, 여기 27이 된다면 얘가 대칭이니까 전부 다 미분 가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그래프를 완성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그래프를 완성시키면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지금 0이라 치고 G0에 해당되니까 이 지점이 무슨 지점인지 모르겠지만은 베타라 치고 얘가 27이 된다면 여기서 껐을 때 분명히 접어 올라가면은 이 부분이 미분계수가 0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4차 함수에도 그래프 개형의 특징을 알면은 편리하기 때문에 그 그래프 특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그래프 특징을 배워보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0이 됐을 때 평행이 끝나면 여기가 극값이 되고 여기도 극값은 아니지만 미분계수 0이 되니까 그 점을 연결해주면 이 부분이 3대 1이 됩니다. 여기가.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물론 그걸로 풀어도 되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됐을 때 이 지점과 이 지점의 함수값의 차이를 여기 있는 이 x값들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 함수식이 y는 ax의 4제곱 플러스 된다 친다면 그것이 3분의 a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값과 이 값을 만약에 0이 아니고 그냥 알파를 친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얘가 4제곱이 뭐가 될 거냐면 요 함수 값들의 차이가 될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f 베타와 마이너스 f 알파의 차이가 될 겁니다. 물론 이걸로 이용해도 되고 비율관계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두 가지를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비율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분명히 얘가 3대 1이기 때문에 얘를 베타라 치면 이 부분이 0이라 치면 3만큼 갔다가 3분의 1만큼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이너스 3분의 베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함수값은 27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함수의 그 식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x가 있으면 함수 그래프 식을 결정했을 때 어떤 걸 이용하면 편하냐면 이 함수 그래프와 이 함수 그래프를 만나는 그 지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3분의 베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x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 되고 그리고 여기 최고차 횟수가 1이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요 베타가 될 것이고 여기가 0이 되니까 0을 집어넣고 구하면 베타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이 될 것이고 얘를 0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베타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베타의 4제곱은 81이 될 것이고 그럼 베타는 3이 되겠죠. 분명히 양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 방법으로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분명히 여기에 있는 이 함수 그래프 개형이었을 때 여기에 있는 0이 되는 지점의 x좌표를 가지고 그 함수 값의 차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해보면 얘가 지금 3분의 얘는 최고차 횟수가 1이니까 3분의 1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얘를 베타 마이너스 0의 4제곱은 그 함수 값의 차이인 여기가 0이니까 27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베타를 뭘로 찾을 수 있냐면 81이 될 것이고 그러면 베타가 3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베타가 3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얘가 3이 될 것이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식을 결정해 줄 수 있으니까 함수식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fx 27과 만나는 그때의 얘가 3중근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될 거니까 f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1 마이너스 27은 1 집어넣어주면 2가 될 것이고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8이 될 것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16이 될 것이고 그래서 f1은 11이 될 겁니다. 이렇게 3차 함수라든지 4차 함수는 계산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그걸 줄여주려면 그래프의 성질을 좀 이용해서 줄여주면 될 겁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